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? 웹스톰이 뛰어난 점은, 웹스톰은 사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안 가보면 몰라요. 웹스톰 해놓고 나서 돈 날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프로그램 규모가 작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, 폴더랑 파일이 한 수백 개만 넘어가도 웹스톰으로 하시는 게 편한 게,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변수가 있어요. 이 파일에 변수가 있는데 그 파일을 다른 파일로 옮겨요. 그 변수를 다른 파일로 옮겨요. 근데 하필 안타깝게도 그 변수를 여러 개의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쓰고 있었어요. 그러면 원래 그 변수 옮겼을 때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, 경로를 저희가 직접 다 찾아서 경로를 옮겨줘야 되는데, 웹스톰은 알아서 그 변수가 누구한테 사용됐는지 판단을 해서 알아서 옮겨줘요. 알아서 그 임포트나 리콰이어를 다 경로를 싹 정리를 해줘요. 그래서 웹스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리팩토링의 신이거든요. 근데 리팩토링을 안 하는 쪽에서는 거의 기능을 쓰지를 않죠. 리팩토링을 언제 많이 하냐? 리팩토링은 보통 대규모 회사들이 많이 해요. 아니면 코드 베이스가 크거나. 웹스톰 커뮤니티랑 프로랑 차이 안 날 거예요. 노드 중급 고급으로 간다는 거는, 사실 중급부터는 그냥 실무를 많이 하시면 돼요. 실무를 많이 하시고 초보, 중수, 막 고수 이렇게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, 당장 언어조차도 어려워서 허덕이는 사람은 초보고, 이제 언어는 아는데 뭔가 그 언어로 만들라고 했을 때 막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어떤 때 막히냐면 다 이론을 몰라서 그래요. 서버에 대한 이론, 원리, 그런 거에 막히면 중수죠. 그것까지 다 통달하면 고수가 되는 거죠. 원리를 다 알고 있으면 뭘 만들든 그 원리대로 만들면,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 원리대로 만들면 다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. 그때 이제 언어의 한계가 깨달아진다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언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. 언어 새로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, 그 언어를 한 개까지 다 써보고 나서 도저히 그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극복이 안 된다. 그런 사람들이 새 언어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네, VS 코드에서 작성한 거 웹스톰으로 불러와도 되고, 웹스톰에서 작성한 거를 VS 코드로 불러오셔도 되고, 메모장으로 작성한 거를 불러오셔도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개발자들 있잖아요. 언어 만들어서 유명한 개발자들. 그런 개발자들이 조금 막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. 진짜 머리도 좋은데 막 좀 자기 PR도 잘한다. 자기 그 명성 관리를 한다.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될 것이고, 나는 진짜 프로그래밍만 좋다. 그러면 예술가가 되는 거죠. 예술가. 예술가들이랑 딱 마찬가지예요. 예술가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피카소 같은 사람은 그림도 잘 그렸지만 자기 홍보를 잘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. 고흐 같은 사람은 그림은 잘 그렸지만 딱히 그걸 안 하고 동생이 맨날 그림 대신 팔아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배고파서 죽은 거죠. 불우하게 살다가 죽은 거고.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예요.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 PR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막 스타 개발자가 돼서 진짜 살겠지만, 그냥 프로그래밍 하는 거 자체가 행복하다, 난 다른 거 더 바라지 않고 다른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프로그래밍만 파는 사람들은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. 웹스톰은 소스트리라기보다는 그냥 깃이 내장되어 있어요. 그래서 1강은 좀 짧게 했고,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사실 오늘 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코딩하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. 코딩은 오타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. 오타만. 그 원리, 이 이벤트 기반은 당연한 소리고요.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이 있는 당연한 거. 이 논블로킹인 거. 제가 어떻게 말했죠? 블로킹은 순서대로 실행되고 논블로킹은 순서대로 안 실행된다. 근데 프로그래밍에 랜덤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. 코드가 막 랜덤으로 실행되진 않고, 이 논블로킹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는데 그것마저도 규칙이 있어요.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지만 그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규칙, 그게 이벤트 루프거든요. 그래서 그 이벤트 루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.
이 동기가 순서대로 실행되는 거는 실행 컨텍스트. 그래서 동기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행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고, 비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벤트 루프를 알아야 되고, 이 두 개념을 알면 자바스크립트를 다 아는 거나 다름없어요.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레드. 또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일손이 하나인 싱글 스레드. 멀티 스레드는 당연히 더 효율적이지만 코딩하기가 너무 어렵고 처음에 자원도 많이 잡아먹고, 싱글 스레드 프로그래머랑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머가 둘 다 고수라면 당연히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머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짜겠지만, 둘 다 초보라면 싱글 스레드 프로그래머는 완성은 시키는데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머는 완성조차 못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둘 다 고수면 당연히 멀티 스레드 하는 게 맞는데, 둘 다 초보면 멀티 스레드 하는 사람은 아예 완성조차 못 시킬 가능성이 높다.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.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가 뭐다? 실행 컨텍스트랑 이벤트 루프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꼽아보자면 프로토타입. 그렇게 세 개 알면 되고요. 실행 컨텍스트 안에 디스랑 스코프. 디스랑 스코프는 실행 컨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개를 꼽으라면 실행 컨텍스트, 이벤트 루프, 프로토타입. 이 세 개만 알면 자바스크립트를 다 아는 건데, 이 세 개만 알면 뭐 널리시, 코얼리싱이나 옵셔널 체이닝이 뭐 추가됐냐느니 마냐느니 이런 거 최신 트렌드 아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. 이 세 개를 모르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는 것이고, 이 세 개를 알면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다 아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최신 문법들 뭐가 추가됐는지, 그거 제가 목요일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.